난방비 문제 이런 거 잘하나. 아직 안 했어요.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시작했어요? 아니 잠시만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좀만 기다려 주시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추 전국시대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입니다. 잠시 저희가 그 오디오 사정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기다려 주신 분들 또 나와 주신 분들 죄송하고 어쨌든 제가 다시 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오디오 잘 들리시죠? 자, 제 옆에는 언제나 춘추 전국시대 큰 축이십니다. 변희재 미드워치 대표분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손혜원 전 의원께서는 2주 연속 목포에 대사를 치르시느라 네, 지금 목포에 계시고요. 대신에 화려한 멤버, 게스트 멤버를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영무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사계의 박찬호라고 불리고 계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수를 원래 평소대로 말수를 해서 네. 제가 투머치 토커가 아니라는 것을 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수입니까 말술입니까? 저는 말수는 좋고 말술은 합니다. 왜? 민생 경제를 살리려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런 집집마다 날라오는 고지서, 가스비, 난방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이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뛰고 있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안 소장님 옆에 계신 분은 강문경 법무법인 정산 변호사신데 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 위원장이시고요. 올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민주당 정치인.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 강변 강윤경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예 그 제가 만나본 정치인한테 가장 개그 본능이 살아있는. 네. 잘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열심히.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예. 오늘 디프리까지. 준비돼 있나요? 예. 참고로 그 우리 저 안 소장님은 그 산타 증거리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 집안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시는데 2018년부터 해마다 이 시민단체들에게 해마다 수천만 원씩 기부하셨다는데 그 수천만 원씩 해마다 네, 그 형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까? 아유 뭐 집에서는 비밀로 하다가 들켜서 한번 쫓겨날 뻔했죠. 사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거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것도. 이게 이번 3월 30일 날 제가 이제 꿈수저 청년 장학금이라고 꿈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동안 4번 한 30명 가까이 후원했어요. 이제 이번에 또 30억이요? 아니 30명 가까이. 30억. 돈이 없어요. 마음은 30억 주고 싶은데 이제 뭐 3억 가까이 기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3월 31일 날 6번째로 6명 1인당 3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가장 인성이나 제가 가장 배울 게 많은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되고 변 대표님도 올해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같이 하시는 처음 만났죠, 처음. 처음에 윤석열 퇴진해서 처음 만났는데 그나마 안진거리니까 지금 이 좌우 연합이 진행이 되고 있지. 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진행이 됐겠나. 그럴 정도로 지금 큰 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퇴진 운동에. 자, 우리 그리고 변 대표님께서 뽑은 차세대 대권 주자십니다.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뭐 전 2줄에 서겠습니다. 2줄에. 아니 제가 강라인이죠. 아니 누나 라인 갈아타면 큰일 나죠. 임세은 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세은 그 식당 대표님 또 듣고 있다가 강윤경 변호사한테 갈아탄 거 알면 저 당합니다. 한 시간만 갈아타시죠. 변 대표님께서 차세대 대권 주제로 꼽으셨을 때 어떤 감회가 드셨습니까? 그냥 저는 제가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주제 파악하고 분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권은커녕 정치인도 저는 과분하고 저한테 안 맞다. 나는 그냥 길거리 적폐 세력으로서 투쟁하고 또 서민들, 중산층들 민생경제 살리는 일만 하겠다.
소장님 깁니다. 바로 뚝했습니다. 네. 자 옆에 계신 우리 강윤경 지역위원장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님을 하시겠어요? 수영 강변. 네. 네.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예. 네. 강윤경 변호사님 비슷하세요. 왜냐하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셔가지고 국민권익보호 공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와. 이게 다 포장된 거예요. 정치하려면 다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상도 주시고 또 계속 오시고 그래서 제 본업과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특히나 우리 이 강윤경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께서는 야구계에서 굉장히 이름이 익숙하십니다. 왜냐하면 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 네. 김정지 여사가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아.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뿅 나타나셔가지고 아. 네, 김정지 여사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사기 사건의 이 가해자들 네. 네, 처벌됐죠. 이분들이 처벌 구속됐습니다. 아. 네, 거기다 또 허문회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달았다고 수백 명의 야구 팬들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사상 초유의 와. 야구 감독이 감독이? 팬들을 고소했어요. 그때 또 강무 여사님 뿅 나타나셔가지고 또 이 고소당한 야구 팬들 도와주셔가지고 야.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나무위키에 그 두 사건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수영구의 강인경 변호사를 줄여서 수영 강변. 예, 맞습니다. 네, 수영 강변이기도 하고. 예, 강- 참. 아니 예. 야구 감독이 성적을 올리면 되지. 야, 그걸 고소했단 말이야. 그렇죠. 네. 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강용석이랑 도도맘이 이거 수천 명 고소해서 돈 뜯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감독이 그런 건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청년들이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야구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그냥 의사를 표명한 건데. 허문에 무슨 뭐 사생활을 까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전혀 그런 거 솔직히 허문에 사람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태반인데 이게 허문회 전 감독이 별명이 이름을 이제 좀 패러디해서 문해야였어요. 문해야. 아. 허문회가 문해야. 아 그거 모욕죄로 걸었다고? 네. 와 그 문어 대가리 이런 식으로. 예. 모욕죄로 사상 초유예요. 예. 모욕죄로 만약에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김성훈 감독이 고소했으면요 수만 명이 아마 고소를 당했을 예. 거예요. 근데 안 하거든요. 맞아. 네. 그럼요. 네. 아, 영화 해운대에서도 보면 네. 설경구가 네. 이대호한테 야 임마 이대호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예, 많이 해봤습니다. 야구장에서 많이 보던 분이시죠. 예, 뭐 물병은 안 던졌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웃고 네,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당선 1년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우리 저 변 대표 고모님이랑 또 우리 안 소장님 또 우리 강 위원장님 뭐 세 분이 이 1년의 소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네. 아, 네, 대표님 먼저 하셔야죠. 이쪽이- 네, 네. 아니 저는 1년 안에 못 끌어내는 게 지금 마음에 걸려서 적극 동감합니다. 오, 저는 짧게 제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라가 잘 굴러가는데 뭘 하니까 나라가 사고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네. 끌려 내려오시던지 아무것도 안 하시던지 제발. 근데 이제 뭐 국제적으로 놀고 있던데 이제는. 진짜 큰일 났어요.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고 쳤는데 네. 이제 국제적으로 판 깨고 있어요 이거. 네, 뭐 한일 강제동원 해법도 엄청난 국제적인 망신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그 노동시간 69시간 있잖아요. 이건 뭐 호주 오늘 언론 보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 그래도 이미 엄청 일하던데 네. 60시간 해외 사이트에 보니까요. 와, 대한민국 출산율 꼴찌면서 대단하다. 여기는 아예 이제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로 가면 조롱이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지지했던 2030 일부에서도 당신 미쳤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마치 또 지가 밀어붙였으면서 실무진들이 잘못한 것처럼 그거 있잖아요. 또 뭐냐 전면 재검토해라. 또 하급자들 책임 돌리면서 이재명 자기는 아무 대표도- 문제 없었던 것처럼. 자, 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국내 문제만 두고 보면 자 이거는 잘한 것 같고 이거는 못한 것 한 가지씩만 꼽아주면 뭐가 있을까요? 설마 잘한 게 없진 않겠죠.
하나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 뽑겠던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 딱 하나. 진짜 네네. 잘한 거 하나. 네네. 윤석열로 인해서 네. 좌우 중도 연합이 형성된 거. 아하. 그래서 변희 대표님, 네. 임세은 대변인님, 네. 뭐 강민구 대표님, 네. 백운종 대표님, 뭐 저희들이 네. 자주 만나서 네네. 이 시국 대응뿐만 아니라 평소에 저희들이 했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서로 좀 검토해보고 제가 이렇게 그게 고칠 수 있는 건 궁금한데요. 고쳐나가는 이게 이런 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좌우 연합을 맨 먼저 어느 분이 좀 제안을 하셨던 건가요? 우리 변희 대표님하고 김용민 목사님이 두 분이 시작하셨어요. 시작은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중간에 이제 가세를 했죠. 아하. 그러면 김영민 목사님이랑 우리 변 대표님이랑 어떻게 이제 연합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계속 손을 까고 있었는데 네. 그걸 김용민이 자꾸 이제 제가 비판하는 내용을 자기 빼보기가 원지더라고. 아하. 그래서 일단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날 우리는 이제 저하고 최대집 회장 등등은 되는 날 우리는 퇴진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애초에 작용 미달자가 됐다. 감옥에 있어야 할 날짜가 대통령 안 된다 해서 퇴진 운동하니까 김용민이 자기도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단독 집회를 하다가 아마 작년 5월에 김용민하고 하면서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를 해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백은종 소리 대표가 이제 안진거 수장이랑 방송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가중에서 같이 하면서 지금 이제 서울 소리 뭐 미생물 연구소 다 합쳐가지고 지금 퇴진 집회를 해갖고 지난주에 1월날 부산에서 했죠. 네, 부산에서 해서. 부산에서 꽤 성과가 좋았다고 들었는데. 예. 네네.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일반 촛불 집회는 없는 피켓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촛불 집회는 촛불 시민들 모이니까 민주 시민들만. 근데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세력의 온갖 그동안의 어떤 악행이나 사건 조작질에 대해서 분노한 태극기, 그러니까 양심적 태극기 세력들, 그다음에 중도 세력 촛불 연합해서 타도하자, 퇴진하자 했는데 2월 4일 날 대구에서 수천 명, 2월 5일 날 대구 수천 명, 좌우중도 연합 1차 네네. 봉대, 네. 이번에 부산에서 정말 폭풍과 몰아쳤는데도 어허. 네. 한 천여 명. 네네. 근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 합치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네. 거죠. 특히 이제 현장에서 변희 대표님, 뭐 백운종 대표님, 네. 또 턴나이트 정통 보수, 네. 강민구 대표님, 그다음에 한신대 유명한 정조 전문가 김준혁 교수님, 임세은 대변인 이런 분들이 발언했는데 발언들을 지금 엄청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 집회에 왜 안 나가셨어요? 날씨가 너무 험해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안 보이더라. 번개가 막 치고 막 비바람이 네, 몰아치고 그럴 때 세상에 너무 힘들었어. 힘들 정도로.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4월달에 춘천에서 올 때 춘천에 올라오세요. 예, 꼭 가겠습니다. 좌우중도 연합 집회. 아니 그날 이제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근데 피켓 하나가 도보입니다. 피켓 하나가. 예.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이런 시민들이 만들어 올 것 같더라고요. 촛불행동이 만든 게 아니라 네네. 대장동 55클럽, 뭐 부산저축은행을 특검하라. 또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불법 시작이 부실됐을 때에서 지금도 그 피해자들이 다 돈 못 받은 거 아시죠? 그때 자살 그걸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 자살 많이 아하. 했고 그때 그걸 비호하고 문패버리고 묵인해버린 게 윤석열 박영수 집단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예, 저희 우리 김 부장님 저희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팩트니까 예, 살살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픽켓 또 하나 들고 와봤고요. 요즘엔 또 이제 어쨌든 구로교계 때문에 우리 국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 윤석열 정권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게 다 이런 거 잘한 게 없다. 변희 대표님, 김용 목사님, 안진걸, 임세은 등이 만나서 연합한 것만 유일한 이 정권의 성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 예, 느낌도 좋잖아요. 촛불과 태극기가 딱 나란히 있는 게 정말 좌우가 함께 한다라는 게 느낌이. 예. 이제 강윤경 변호사님도 결합하실 거죠? 퇴진하라, 퇴진하라. 아니, 그러니까 좌우 중도 예. 합작에 예. 점점 합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단체나 유튜브들이나 개개인들이요. 자, 그 변 대표 고모님이 지금 뭐 최근에 최대 화제인 게 가장 윤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네, 진짜 두려움 없이. 그래서 인기가 많으신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기가 폭발적이세요. 네, 식당이나 어디든 가든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변 대표 고모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 목포에서만. 제가 경기도 한우 한 접시. 용인에 갔을 때도 예. 식당에서 먹 주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다들
아니 우리가 목포 골프장 갔을 때 네네. 게스트하우스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알아보고 인사하고 네, 막 했었는데 그랬어요. 나 이번에 대구 가서 네. 단 한 명도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할아버지들이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손가락 치면서 저는 뭐냐 하면서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아, 예, 이 예. 팬덤이 바뀌는군요. 팬덤이. 분명히 저랑 같이 태극기 들었던 할아버지일 거야. 딱 예. 노려보고 있어. 그럼 대구에서- 부산에서 어땠습니까? 부산에서는 이제 저기 그 강진수 대표 일품하는 식당 갔을 네. 때 조원 다 알고 부산도 괜찮았는데 대구에서는 정말 싸라했어. 그것도 제가 잘 가는 대구에 식당이 있는데 네. 그 식당 사장님이 왜 그러냐고 윤 대통령 왜 괴롭히냐고 아. 네, 저 단골 식당 가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구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지는데 아하. 목포 광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우리 저 안 소장님도 어디 갈 때마다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아니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예전에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운동 때 대변인이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 이제 인터뷰 언론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해서 그거 하고 네. 또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있을 때 사무처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언론 인터뷰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TV 토론이라고 네. 반값 등록금 토론도 나가고 그거 알아보시는 분들인데 잊혀져 있다가 유튜브에서 요즘에 그러니까 미디어치랑 안진걸 TV랑 임세현 식당 TV랑 같이 좌우중도 연합 토크도 하고 서울에서도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변의 유토크 아하. 안진걸 변이제 유용아 안변의 유토크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네. 그다음에 오마이 TV하고 매불쇼 많이 나가시네요. 오마이 TV하고 매불쇼는 네. 저기 구독자만 100만 명이 넘는 대형 매불쇼는 채널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즐겨보는 이 방송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 소장님도 꽤 많은 방송에 나가시면 짭짤하시겠습니다. 아 근데 뭐 변 대표님은 한 20, 30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주에 뭐 12개 정도니까 그렇게 짭짤하진 않아서 한 주에 12개면 엄청난데요. 스포츠 춘추 고정 출연 시켜주세요. 돈 벌어야 돼요. 기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박동 기자님은 뉴스공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네네. 제가 끝나면 박동 기자님하고 박문성 해설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네. 제 발언이 길어지면 2시간 짧아지는 거예요. 제가 발언 길었다가 한번 혼났어요. 발언 박문성, 종량제가 박동이 필요해요. 두 번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뭐, 이 자리에 네, 들어서 맞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안 소장님께서 계속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인사만 하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강 위원장님은 부산 쪽이 지금 험지가 됐어요. 그죠? 민주당 험지가 됐습니다. 그 부산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많은 생각 느낌이 있을 텐데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험지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어허. 전략 지역. 전략 지역. 네. 전략 지역. 네. 이제 당의 전략이 필요한 지역이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네. 험지 맞습니다. 험지 맞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진짜 비호감은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느껴지는 게 식당에서 옆에서 들리니까 윤석열 욕하는 게 원래 그렇게 부산에서는 부산 일이 아니건데 요새는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는데 참 아쉬운 건 이제 부산의 정서가 중도가 많다고 하지만 중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저에는 보수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가 30, 우리가 30, 중도 30, 보수가 40 하면 어떻게 보면 70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에요. 이건 냉정하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중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윤석열은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그 30이 민주당에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지금 지역 밑에서 수용구라는 지역이 한정된 지역이긴 하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거는 정말 체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랑 비슷할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그분들조차 이렇게 뭐 국힘의 당의 지지자들 아닌 분들이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저로서는 지금 일개 원외위원장으로서는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냥 주민들 만나는 수준에 있는 정치인이라 되게 안타까워요. 그 좀 지난 총선 때 우리 강 위원장님이 이 수용에서 득표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이게 역대 민주당 이 수용구에 나온 후보 가운데 역대 가장 높았던 득표율이었는데 지금 변 대표님 보시기에 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수영구가 그때 그 박형준 지역구였네. 네, 그때 해운대. 박형준 지역고요. 해운대 옆에. 해운대가 저 하태경이고 해운대 옆에 수영구 제일 잘 사는데 아닌가요? 맞아요. 수영구가? 강남 같은데. 강남 같은 데니까 네. 강남하고 비슷하겠네. 그래서 박형준이 정치자금을 누구한테 많이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의혹입니다. 저 팩트가 아닌 건 저는 그렇죠. 의혹이라잖아요. 그래서 누가 위원장이 됐나 보니까
전복민 의원이 된 거예요. 전복민은 많이 네. 들어본 이름입니다. 국회 재산 1위가 전복민, 2등이 박덕흠. 네. 그분들이 수없이 많은 부동산 비리, 이해충돌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분들입니다. 지역에서 고소도 많이 전복민 당했고. 의원은 예. 뭐 아버지 뭐 있어 뭐 아버지가 미 씨한테 3천만 원 줄게. 아하. 방송하지 마. 네. 이게 생생히 잡혔죠. 3억원 줬어야죠. 그런 설도 세 있었습니다. 장이야, 3장.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 받았죠. 근데 아버지가 한 행위라서 아들에게까지는 영향이 없었죠. 아버지만 처벌받고 집행유예 받고. 수영구 같은 데면요, 우리도 이제 보면 아까 보면 대구, 강남 뭐 이런 데가 뭐 보수의 거점들이에요. 그러면 태극기 집회하면 그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검찰의 조작날조 독재가 심각하잖아요. 박근혜도 윤석열에게 당했다 이렇게 몇 마디만 하고 다니면요, 와르르르 보수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기 아마 또 노인층 많겠네, 잘 살아보니까. 많으시죠. 예. 최고령. 예, 노인들 그 돈 많고 하려는 사람들 태극기 집회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게 박근혜가 당했다 쫙 알려드리면요. 이 책으로? 예. 이 책이 이건 복잡하 이거. 이 책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저도 갖고 왔어요. 저도 갖고 왔어요. 네. 나는 그의 저들이 한 짓을 하고 있다. 사이드 받았어요. 예, 사이드. 저 윤석열 어디 갔어? 한동훈의 알겠네, 사이드 조작 행각 근데 상당히 최근 담겨 이 있어요. 책과 관련돼서 안 수장님이 지금 계속 뭐저 칼을 꺼내 들었죠. 네. 예. 칼을 꺼내 들었죠. 계속 밝히시는 게 그게 어떤 대기업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희는 제가 오늘 이제 박동희 기자님 드리려고 되돌아보고 쓰다 가난한 네네. 사람들에 대한 민주주의 네네. 책 하나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주로 사회정책 네네. 책 쓰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강민규 변호사님께도 드렸습니다. 네. 힘내요. 이런데 근데 이 책은 정말 독특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책은 뭐 우리 시민운동한 이야기, 공익소송한 이야기, 사기경제 약자들과 함께한 이야기인데 이 책은 백 대표님 명성은 유명하고 거기에 태블릿 PC,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때 유명해졌던 게 JTBC 태블릿 PC 첫 번째 태블릿 PC 그 근거가 있었고 두 번째가 또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임의로 제출한 태블릿 PC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탄핵이나 퇴진된 건 아니지만 영향을 많이 끼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작이라 그러면 사실 탄핵이나 퇴진에 동참했던 한 80, 90%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죠. 하지만 그래도 탄핵이나 퇴진 사유는 수백 가지였기 때문에 이게 일부 조작이었다 또는 과장됐다 하더라도 탄핵 퇴진이 다시 뒤로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윤석열 한동훈이 그동안 한 정치검찰 그다음에 불법 공작이나 사건 조작을 보면 분명히 이 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을 거라 합리적 의심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엔대표님 책을 읽어봤죠. 일단 제 소감 읽어본 사람들 범진보 진영에서 두 가지 소감입니다. 태블릿 PC2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이한테 그건 조작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 뭐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그다음에 이제 JTBC가 보도한 처음에 문제가 됐던 태블릿 PC5는 상당한 역시 조작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상당한 의혹이 있다. 최순실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상당히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퇴진이나 탄핵이 안 될 리도 없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읽어보고 평가해보자. 그래서 근데 그때 그 태블릿 PC를 개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SK텔레콤에서 개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개통자가 있고 그다음에 요금 납부한 사람이 있죠. 그럼 그걸 알면 누가 개통했는지, 그렇죠. 누가 실소유자이거나 실사용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최태원이 당시에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된, 기소도 안 된 재벌 총수인데 그때도 특혜 의혹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참여돼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러더니 왜 그랬을까? 여러 요즘 대장동 이슈로 SK그룹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태블릿 PC가 강한숙 게 아니라 다 세수실 거라고 SKT가 이제 조작에 협력했거나 내통했다는 의혹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민주시민기동연대 양희삼 목사님 있잖아요. 손혜원 전 의원하고 친한 그 목포 목사님, 되게 유명한 촛불행동 우리 목사님인데 민주시민기동연대하고 민생경제연구소 한번 따져보자. 재벌을 그동안 감시한 민생경제연구소와 양심의 사표인 종교인이 합쳐서 제가 어저께 오늘 SK그룹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SK텔레콤 네. 3자한테 공문을 정식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의혹에 대해서 왜 답을 안 하냐. 네.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답을 해라. 네. 그리고 이 오랜 논쟁에 대해서 아는 만큼 밝혀라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 책에 사실이라고 저희는 쓰지는 않았어요. 네. 의혹이 제기되고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읽어보니까 상당한 설득력이 있더라 우리도.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변인혜라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구속도 됐는데 당신들하고 지금 민사소송도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강민 변호사님 이렇게 질의하게 되면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하.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그럼 답변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근데 돼요? 제가 질의를 최태원 개인에게 제가 2번의 공문을 보냈어요. 그 앞에서 회사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 대기업들은 아마 대기업들이 많이 싸우셔야 할 텐데요. 그 웬만하면은 이거 서점에 와서 막습니다. 특히 오너를 고객할 때는 전날에 사무실 와가지고 죽 때리고 예. 술 한잔 하고 이렇게 가는데 무려 제가 2년 전부터 지금 최태원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SKT에서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야, 제가 삼성하고 싸울 때, CJ 싸울 때, 네이버 싸울 때면 난리가 나거든 그쪽 전문급에서. 그렇죠. 저 대협력 대관하는 분들이 그럼요. 찾아오죠. 연락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현장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SKT에서 한 명도 안 나와보는 정도라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인정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재판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위조로 거의 확정이 끝났어요. 필적 감정으로 이제 재판이 때려야 되는데 선고를 안 하겠대 재판을. 재판 안 하겠대. 이게 태블릿 사건이 형사 사건이 연결돼 있는데 연결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JTBC가 고발한 사건인데 이걸 왜 내가 최태원한테 민사를 넣은 사건을 연동을 시켜서 이 사건에서 자살하고 던져버리고 재판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JTBC 입장에서는 자기 특정 보도했는데 그게 조작됐다고 하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고소했어요. 변희 대표를. 근데 보통 명예훼손은요. 강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건 인간들 사이에서 많이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은 구속 안 시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민사소송으로 좀 세게 맞는 경우가 있다거나 벌금 정도 때리고. 근데 이례적으로 변 대표님 구속이 됐어요. 그때 제 생각에도 당시에도 명예훼손인데 나는 변희재 씨 주장을 당시 제가 신뢰는 안 했지만 그때 제 속으로 구속까지는 왜 시켰을까? 약간 과다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사재판이잖아요.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서 SK텔레콤이 이 분명히 개통자, 요금 납부자가 누구냐를 서류를 냈는데 재판에 그게 쟁점이 되니까 조작이 있다고 별도로 민사소송했으니까 조작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밝히면 돼. 그 형사재판은 아무 상관없이. 근데 형사재판 결과 보고 소송하자. 밀어버리는 그걸 추정이라 그러잖아. 추 지정한다. 재판 무기한 연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석연치가 않은 거죠. 변호사로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저는 여기 책에서 봤는데 우리 변 대표님이랑 거기 기자들이 다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2년 받으시고 명예훼손이라고 JTBC의 태블릿 조작 관련된. 그래서 저도 우리 안전 소장님 말씀처럼 너무 심하다.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없는데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추정돼 있는 민사소송에 추정돼 있는 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법원에서. 시간 끌기. 많이 쓰. 그리고 지쳐 나가서 떨어지게 하게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가 뭐 전관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런 걸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 소송도 그렇고. 저거는 그 SKT 차원에서 전 재판을 막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다 나와버렸어 증거가. 그러니까 필적 감정해가지고 다 그랬으면은 선고할 시점에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는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변호사 영역이 아니라 SK 재벌의 영역이에요, 저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최태원 겨냥해서 넣었는데 또 답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확정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저걸 저렇게 답변을 못 한다는 거는 뭐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 이제 근데 문제는 법원까지 장악하고 있고 검찰 장악하고 있고 저랬을 때 이것들 어떻게 처리하냐. 야, 그게 그럼 문제죠. 지금 상태라면 영원히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 수도 있네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면 예를 들면 재판부가 SK텔레콤 이내 서류가 진짜 문제가 있네. 이걸로 변희재 대표라는 분이 구속고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된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인정하면 파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부담스러워 할 수 있죠. SK텔레콤이 또 엄청난 악착 같은 정관을 통한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 검사나 판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믿어주는데 그 믿음을 배신한 얼마나 많은 사법농단과 검찰농단이 지금 장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아마 윤석열 정권, 특히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 주도해서 대권까지 거머쥔 계기가 된 거잖아요. 장악한. 그러니까 상당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저 최태원 씨가 이번에 또 일본의 그 대기업 자기 후배들 끌고 가는데
지금 윤석열하고 몇 번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와 엄청난 유착이에요 지금. 다보스도 끌고 가가지고 솔직히 다보스 포럼 그 거의 유명무실화 됐거든요. 그때 그 윤석열하고 최태원 패거리 말고 별로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서 뭐 김건희 여사님께 술을 허락받았더니 쇼하더니 갑자기 또 최태원이 그 구미에 나타나가지고 윤석열이랑 같이 박정희 생가가 초라해서 뭐 1,000억짜리 빌딩 진다는 헛소리하더니 일본에 또 끌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업 총수가 대통령 같이 다닌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 둘이 같은 범죄 공동체예요. 둘이. 태블릿 조작 윤석열이 했습니다. 태블릿 조작에 결정적인 거 최태원이가 유죄했어요. 요거 말고 아마 대장동까지 다 엮여있는 것 같은데 이 둘 관계가 범죄 공동체가 뭐예요 지금? 재벌 총수하고 대장동은 사실 이름이 나왔었죠. 예, 요건 제가 약간 브리핑해드리면요. 대장동 세력은 돈이 없는 세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김만배나 남북이나 정영이 자기 돈 끌어온 거 없죠. 첫 번째 돈은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몇억을 대출을 받았고 대장동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민간인들이. 네네. 근데 불법 부실 대출 때문에 막 수사받아서 구속이 됐는데 그때 그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김만배예요. 그 불법 브로커한테. 근데 그 변호사가 박영수예요. 아하.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이에요. 이건 빼도 먹도 못한 진실입니다. 아하. 그래서 처벌이 안 돼요. 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왔다고 진술되어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완전 불공정한 일이 발생. 그리고 그 자들이 그때 살아남아가지고 김만배가 그때 끼어들었잖아요. 변호사 소개시켜줬다는. 근데 자기가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이가 갑자기 주도권을 행사를 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또. 네. 부산저축은행 돈은 이미 다 탕진이 되어 있으니까 일부는 회수도 당했고 예금보험공사 회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SK그룹이 나타나요. 최태원의 친동생인 최기훈이가 무려 400억이 넘는 돈을 그 세력에 줍니다. 키넨파트너스를 통해서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참 이 사건 알 때 키넨파트너스는 SK 계열사가 아닌 걸로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이렇게 SK그룹이 조직적으로 결합했나를 생각 못했어요. 근데 키넨파트너스가 최고 공정조사에서 SK의 이장 계열사라는 게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공정위가 또 고발도 안 해요. 아하. 그것도 봐줬죠. 그리고 결국 그럼 SK그룹은 400원이나 되는 돈을 최태원 일가가 대장동에서 돈을 댄 겁니다. 이것도 수사받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 수사도 안 받고 있잖아요. 박영수 50억 클럽 딸 취업하고 훨씬 많은 특혜를 받는데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최태원이 대장동, 박영수, 윤석열 이 세력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수사받지 않잖아요. 온갖 윤석열 앞잡이 비호를 해주면서 본인은 절대 수사받지 않고 태블릿 PC 의혹과 관련해서 입 다물고 침묵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김 부장님 여기 하드 방송권 다 지우고 아이폰으로 바꾸고.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요. 안민석 의원이 이제 이 태블릿 PC 플러스 대장동과 여기에서 이제 최서원이 엮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최서원은 이제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뭐 하나의 증인 아닙니까? 근데 요걸 지금 거래를 치고 있다. 대장동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석가탕신일날 최서원이 3회 석방될 수가 있다. 요 문제 가지고. 네. 그래서 대장동 플러스 아마 필수첩이 어제 나갔나 오늘 나가나? 오늘 나가면 오늘 나가죠. 특종이 나갑니다. 핀치첩에서. 거기에도 또 최선이 개입해 있어서 이렇게 다 유착돼 있어서 이제 최선이 아는 게 많잖아요. 석방시켜 준다. 그 제가 태블릿 PC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최선과의 소통을 해왔겠죠. 한 5년 내내.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편지를 교환하고 했는데 작년 말부터 저희하고 완전히 틀어졌어요. 이런 문제로. 그게 어땠냐면 작년에 최선 사면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 조작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사면한다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래 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 파헤쳤으니까. 이래서 저하고 멀어지고 지금 최선 딸 정누라는 누구랑 어울려 다니냐? 강용석. 요 책에 나오지만 이 강용석이가 이 태블릿 조작 은폐에 가담한 자거든요. 강용석이가 정누라한테 하루 만에 3억을 모아줍니다. 오늘. 3억이 작은 돈입니까? 남편인 게? 야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어허. 정말 3억을 준 거야 그냥 강용석이가. 지독자를 후원금 가지고. 이미 이 야합이 들어간 거죠. 이제 최소한은 태블릿 PC도 안 떠드는 조건 그리고 대장동 말 맞춘 조건으로 지금 거래를 치는 거죠 이거. 네.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에 이제 맨 마지막 실제 공사 대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를 구입하고 1.5조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네, 들었습니다. 네. 당시 근데 하나금융 금융재단 김정태인데요. 네, 맞습니다. 김만배도 성대, 곽상도도 성대, 아하.
하나은행 금융주재 김정태도 상대. 근데 그것을 연결해 준 사람이 지금 최순실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최순실은 최태원하고 또 이 국정농단 무슨 관계예요? 국정농단 아까 말한 것처럼 희한하게 박영수 윤석열 특검팀에서 기소 안 한 유일한 재벌 총수가 최태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SK그룹 그다음에 박영수 윤석열이 끝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입을 닫고 수사 안 하고 50억짜리 수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검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부분도 수사 안 하고 태블릿 PC 내 거라고 인정하고 특별 사면해 준다는 의혹을 누가 제기했느냐? 변 대표님도 제기했는데 뭐 놀라운 건 JTBC 기자 출신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제기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네. 봉 기자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걸로 네. 해서 네. 그 봉 기자가 발표를 하고 페이스북에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맞다 하더니 오늘 안민석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질러서 정황상 최소한 석방 확실하다. 아하. 지금 최소한 지금 3개월째 밖에 나와 있어요. 형집행정지. 음. 형집행정지 이렇게 오래 끄는 경우 없거든요. 디스크 수술인데 했어 수기 수술. 근데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주 더러운 거를 하고 있고 저희 쪽은 최선과 더 이상 연락이 좀 안 되는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좀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우리 검찰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희한한 게 차기 방통위원장도 서울 고검장 출신이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정부에서 장차관 가운데 검사 출신이 13명, 부처 파견된 현재 검사 포함해 70명이 된다는데 이게 저 사상 유례가 없잖아요. 예. 왜 검사들이 많이 쓰는 겁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만 쓰는 거죠. 아하. 회전문 인사라고 뭐 네. 저희 정치 이렇게 바닥에도 네. 자기가 자기의 이너서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지향성을 가진 이너서클이어서 그게 굴러가고 자연스러운데 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아는 검사 서클만 있으니까 그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믿기지도 않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검사들이 그런 약간 우월의식들은 다들 있으니 거기에 정점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너서클로 이렇게 돌려막겠죠. 그리고 이제 총선 때도 그 사람들 돌려서 또 총선 때 쫙 뿌리겠죠. 뭐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도 뭐 전복민 그때 지금 방금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현역 의원인데 그 양반은 날리고 검사가 온다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합니다. 네. 저희 부산에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사가 예정돼 당선이 확실한 데를 중 아니 강윤경이 유력하거나 아니 저는 강 변호사님이 될 거로 봐요. 예. 제가 근데 택시 다 지들 딴에 네. 당선이 유리한 곳에 정치 검찰들은 엄청 지금 심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벌써부터.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전복민 같이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었던 네. 의원들은 문제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삼자 구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가면 되니까 나온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뭐 이주환 씨라고 저희 또 무슨 유명하신 또 건설업자 있습니다. 네. 연제구에 네. 그런 의원님들이 타겟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거는 뭐 이미 지역에서는 강용이 열심히 하면 된다. 네. 화이팅. 결론은 그거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승전 강윤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 당선. 변 대표님이 보실 때 이렇게 검사들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범죄 공동체에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범죄 공동체에서. 아 좋다. 그게 뭐 모든 검사가 그렇겠습니까? 뭐 저도 검찰 수사 수십 번 받아왔지만은 대부분 검사 믿고 수사에 열심히 응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라인 때부터 아 이거 인간들한테 수사하면 큰일 나겠구나 느꼈지. 그 전에는 다 수사 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범죄 공동체니까 자기들밖에 못 믿는 거고. 저는 우월의식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월의식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범죄자들이지. 예전에 하나 이전에 그러니까 군부가 지금 우월의식 가지고 뭐 쿠데타 했을 때는 6.25 직후니까 그냥 유학을 무조건 군인부터 보냈거든 막 미국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회고록 보면은 갔다 왔는데 뭐 타작에 칠 줄은 없다는 거야 이 관료들은. 한판하다 이렇게 됐는데 검사가 지금 다른 직종보다 뛰어날 수 있는 뭐 근거 하나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작을 지들끼리 했을 뿐이지. 한 네. 윤석열 사단의 한 50명이
자기들끼리 조작 공동체일 뿐이에요. 조작은 제일 뛰어나죠. 조작은 뛰어나죠. 그다음에 뭐 전문성이라고 해도 법률 전문성도 아닙니다. 요즘 복잡한 현대사에 조작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이 조작 전문가. 스포츠법을 알겠어요. 스포츠법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겼잖아요. 박동희 기자님 아시다시피 영화도 영화 네. 법이 새로 생겼고 그냥 형법 전문가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이 복잡한 현대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의 약자를 옹호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정치나 행정 영역에 와서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범죄 공동체, 비리 공동체, 그냥 형 동생 공동체. 너는 능력이 없고 나쁜 놈이어도 너 형한테 술 많이 샀잖아. 야, 너 국민연금 가. 이번엔 또 국민연금 갔잖아요. 교육부 장관 보좌관이 검사예요. 지금 교육 문제 우리 국민들 예민하신데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네.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육대학원을 그 검사 중에 이제 좀 이상해가지고 뭐 교육 박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대학원을 갔다거나 책을 썼다거나 저 교육 모릅니다. 학폭 때문에 온 게 아닐까요? 학폭? 아 그렇죠 이제 정순신 정순신 계보여서 그럴 수도 변호사님 있겠네. 잡으려고 오셨나 봐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이복현을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을 앉힐 때 금융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를 했는데 이복현 들어와가지고 그거 금리 올리고 내리고 막 건드렸다가 엉망진창 돼버렸고 제가 그 취재 기자 들으면 이복현 그 내부 회의를 못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또 거기 또 나름대로 또 금융 모피아들 아닙니까? 회의를 못 쫓아가. 검사가 어떻게 가서 회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들 마음대로 그냥 은행 협박해서 야 금리 내려 올려 막 하다가 지금 엉망진창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자만 상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질 낮은 범죄자들만 상대하는 특히 특수부일수록 특수부면은 더 질 낮은 최태원 같은 놈들 상대하는 사람 아니까 그런 애들 데리고 협박하고 조인트 까고 이런 애들이 이 정상적인 공간이잖아. 어쨌든 행정이나 이런 데는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저 빨리 자막을 달아주세요. 회장님, 검사님, 본지의 편집법에 예. 아 저는 이거 들 거예요. 저 스포츠 저는 듭니다. 춘추의 입장과는 완전 무관한 변희재 안진걸 강윤경의 오늘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스포츠 예. 춘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죠. 예, 스포츠 춘추는 매우 순수하고 그 공정한 곳이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야구 전문, 스포츠 전문이고요. 네. 급하게 마무리해 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WBC 결과는 어떻게? 박 아, 기자님? 예, WBC 우리가 역을 하나 물어보자. 역검을 궁금해요. 가하자. 예. 네. 도대체 한국 왜 진 거예요, 왜 도대체? 그렇죠? 와, 일본한테. 먼저 변 대표님한테 여쭤보십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 다 보셨죠, 다. 바빠서 다는 못 봤어요. 네, 저는 일본한테 지는 거 못 봤는데 네. 그냥 전에 들은 거는 그 김광현 하나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다 스트라이크를 못 넣고 그냥 박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제가 KBO를 볼 때도 스트라이크를 많이 못 넣더라고 투수들이. 네. 과연 국제대회 나가서 할 수 있겠냐 싶었더니 야 이제 안 되는구나.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그러면 최동원 시대나 최동원 시대 이후에도 뭐 구대성이나 마지막에 뭐 봉준군이나 막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뭐 훈련 교육 잘 받아서 막았나? 그 뒤로 어쨌든 야구계 돈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연봉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근데 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보다 더 못해지는 건가? 일본하고 차이가 더 커져. 이게 아까 그 MBC에서 그 방송을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해서 보면 한국 프로야구는 사실 그대로예요. 근데 일본 프로야구가 굉장히 발전기였고 다른 나라 야구도 많이 발전했는데 예전에 국제대회 보면 제가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미국 일본 취재 갔을 때 그때는 아시아 야구를 우습게 봐서 진짜 공 보고 공치기였어요. 베네수엘라나 뭐 아니 도미니카나 미국에는 연구도 안 해요. 예, 그냥 와서 그냥 하다가 냅다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요. 호주도 우리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야구는 그대로지만 다른 야구 많이 발전을 했다. 예. 그리고 보면 그렇잖아요. 선수 정신력 얘기하는데 지고 싶어하는 선수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다 이기고 싶어하고 정신력도 충만했는데 실력이 못 따랐던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실력이 왜 야구계가 더 돈은 많아지고 여건은 좋아졌을 텐데 옛날보다 그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냐고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야구의 정내미가 떨어졌던 게 몇 번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야구는 고연봉자들의 저연봉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고연봉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지들만 생각하고 저연봉자들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저연봉만 머물러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평균 연봉이 1억 4,800인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프로야구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인데 1억 4,800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슈퍼스타들이 연봉 취하면은 정말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몇 슈퍼스타들이 야구에 선수협도 몇몇 슈퍼스타들이 데이원 선수협회장 지들끼리 다 해먹어요. 항공비 잔치하고. 그런데 구단들이 그 선수 눈치를 보느라 이제 연봉을 많이 줘야 돼요. FA 계약하면.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지네들 친한 팬들을 풀어내요. 야 박동희 연봉 더 줘야 되냐? 더 줘야 되냐? 롯데 뭐하냐? 기회가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수들 연봉은 실력 비에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리그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리그 수준 제자리예요. 네. 오히려 자꾸 퇴고. 잃어버린 30년. 예. 그래서 우리가 프로야구는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어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인데 그때는 500만 관중 찍고 계속 내려왔는데요. 불과 2006년까지요. 프로야구 관중이 400만 명이 안 됐어요. 300만 명이었어요. 800만 관중 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 냅다 떨어지고 작년에 600만 관중 돌파했다는데 다 사기예요. 공짜표 엄청 돌렸어요. 구단주한테 잘 보이려고. 네, 공짜표 어마어마하게 돌렸어요. 그래서 6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만약에 정말 제대로 표 계산하면 올 시즌 몇 명이나 오겠냐. 야구 프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그막 부산인데 야구 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롯데는 워낙 부산은 또 야구에 도 저는 이제 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 어디 있어? 케이블 TV에서 지금 야구 시범 경기 해주잖아요. 네. 안 틀어 짜증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관심이 떨어진 게 예전에 양준혁, 네. 뭐 이종범, 선동열, 뭐 최동원 선수 포함 그때는 정말 야구가 희망이었어요. 그렇죠. 막 투혼이 느껴지고 정말 잘하고 그러다가 일본에도 가시고 뭐 이종범, 선동열, 뭐 우리 박찬호 선수 미국도 가고 그 국민들한테 영웅이고 희망을 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요즘 안 생기는 게 왜 그럴까? 실력도 약간 떨어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투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요즘은 도전을 안 하죠. 예전에는 상위 리그 일본이나 미국에서 뛰고 싶었는데 일본은 저희랑 비슷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고 미국만 가는데 요즘 미국도 안 가요. 왜냐? 한국에 돈을 많이 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요. 중국 축구 같은데요? 네, 우리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막판에 1할 타자였어요. 한국 와서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그렇죠? 이대호 선수 미국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많이 뛰었어요. 네. 돌아왔을 때 큰 돈 받고서 다시 롯데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잖아요. 박병호도 미국 가서 잘 못했잖아요. 한국 와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왜 그러냐? 한국 프로야구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 선수들은 미국 가서 실패해도 언제든 100억씩 받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마저도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선수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일본 선수 잘 보세요. 일본에 예능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일본에 아주 위대한 야구인들이 예능 찍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뭐하냐? 자기가 현역 때 받은 돈값을 하기 위해서 이치로 같은 경우 사회인 야구팀을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해요. 그래서 유소년. 그 선수들을 가르치고 그래요. 노무는 본인 유소년 야구단의 단장이자 거의 구단주예요. 어린 선수를 키우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 누가 그렇게 했냐? 요즘 은퇴하면 최강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 가기 바빠요. 그래서 거기에 테스트 보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 출연료 엄청 많이 준다 그러대. 네. 거기 최강야구가 거기 현역 때보다 더 많이 준다고. 그 사실 김성근 감독이 갔잖아요. 현역보다 돈 많이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또 훈련을 또 엄청 열심히 한대요. 거기서 은퇴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유소년 축구를 키워서 뭐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 이강인 같은 나온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소년 야구, 뭐 동네 리틀 야구 이런 거 요즘 거의 안 보이고 요즘에는 선수들도 그런 게 관심을 안 써주시고 학교 운동장을 네. 못 쓰게 해요. 교장 선생님들이 못 쓰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근데 밖에 나가서 야구를 하면 야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리틀 야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 야구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야구는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애들이 정비가. 하나둘씩 안 하고 또 외동들이 많으니까 하면은 축구를 하지 야구를 안 해요. 야구는 예. 그리고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MZ 세대가 스포츠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가 MZ 세대를 외면하는 건데 그 이유가 야구가 너무 길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3시간 반씩. 한국 프로야구 특징이 뭡니까? 공 하나 던지고 로지백 만지고 모자 한번 벗고 땀 한번 닦고 던지려면 타자가 갑자기 타석 밖에 벗어나서 땀 닦고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루즈에서 예. 근데 지금 야구뿐 아니라 지금 일본하고의 그 라이벌 국이라고 하는 축구도 지금 게임이 안 된다며 일본하고. 다 졌어요 지금. 그리고 농구는 지금 아예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상대가 안 되고 재밌는 게 복싱은 이제 대한민국 이제 90년대 이후로 복싱이 이제 침체되는데 다 그렇게 설명했어. 아 우리 가난했을 때는 뭐 헝그리 정신으로 했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복싱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일본이요 세계 복싱을 평정하고 있어. 일본이 쓸어버려 지금 완전히. 미국도 복싱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독일, 영국 근데 가장 주목할 때는 일본이에요. 일본에 거의 탑스타급이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내가 볼 때 이게 총체적으로 이러는 거 보면은. 근데 우리 그때 옛날에 배울 때 네. 엘리트 스포츠만 키우느냐 아니면 클럽 스포츠화해서 이렇게 그 저변을 넓혀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만드느냐 했을 때 일본이 피라미드 형태를 도전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막 금메달 많이 따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피라미드 저변을 넓힌 게 결국 지금의 실력이 된 게 그럼요. 평소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이제 현실 정치권 이제 가시게 되면 부탁드린 게 뭐냐면 한국 프로 스포츠를 망치게 한 거는 지자체와 정부거든요. 네. 성남 FC도 이재명 그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 FC를 해체를 막으라고 했던 그때 지역 정치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력은 있었고.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였었는데 네. 성남 FC 지자체 구단이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 구단은 없어요. 왜 프로 구단을 지자체가 운영하냐는. 그러니까 맨날 지자체만 바라보는 거예요. 홍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성적도 관심 없어요. 그냥 지자체가 주는 운영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프로 농구단도 시장 경쟁력에서 해체하고 시장이 재편하는 게 맞는데 그걸 공사가 공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프로 농구를 왜 하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단 보면 KT 위즈 있잖아요. KT 위즈가 이게 민영기업은 아니죠 막말로. 예. 그렇죠. 지금 야구단 운영을 제가 잘 알거든요. 야구단 운영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 누군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제가 그 예. KT에 많이 도와서 알거든요. 예. 왜 프로답게 경쟁. 왜 경쟁하고 독립하고 자상 오히려 정부 자체에서 아마추어를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 거는요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또 누군가가 구속되고 그럴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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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 잘하면 구속되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가 안 맞는 게 좋았는데 지역 여론이나 당시 또 스포츠계 일각에서는 그래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지자체장이 떠맡아서 열심히 해라. 대신 주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혈세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열심히 광고 영업해라 네. 해갖고 조례까지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걸 뇌물로 몰아버리면 저는 더 심각한 게 박동희 기자님은 이제 스포츠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거고 그럼 이제 지자체들도 이제 이거 뇌물이다. 우리 이제 하지 말려 그러면 대안도 없는 상태에 지자체까지 손을 떼버리게 되니까 그럼 이제 여러 구단이나 스포츠계는 더 황폐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변도 없는데 아 이제 굉장히 아무튼 윤석열 정권에서 아니지 야구 이야기하다 또 윤석열 정권 이야기하면 안 돼. 별일이 다 발생합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예. 자 그럼 우리 사실 부산이 저는 부산 참 좋아하거든요. 예. 부산의 가장 큰 이 이슈나 아젠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부산의 먹거리, 부산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 뭐라고 보십니까? 육해공 중에 하나예요. 가덕 도시공원. 가덕도 신공원 우리 안 소장님. 네. 전 부산 분들이 항상 롯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롯데그룹이 갑질해갖고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롯데그룹 규탄 범부산 운동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그건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사유가 있어요. 뭐 롯데그룹 갑질을 한다, 지역에 투자를 안 한다. 뭐 네. 근데 마지막 10개 중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아세요? 부산 롯데 야구단에 투자 안 한 놈들. 그게 부산에서 롯데를 시민들이 규탄하는 주요 원인 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그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아 롯데가 아니었군요. 네, 롯데가 아니라 변 대표님이 맞춰주셨는데 아니 롯데 우리 동구장 만들자. 그런 거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내 야구장 만들자. 그런 것도 안 하, 투자 안 하고 있죠. 그런 거 안 하죠. 네. 오페라하우스 만든다고 하고. 자 가덕도 예. 네.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마치 뉴스만 보면 박형준 시장이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죠. 네네. 세금으로. 지금 세금으로. 네. 그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이 요새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2030 등록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가덕도란 세계인들이 올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막 나는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 시장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막 만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등록 엑스포는 사실 여건상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박 시장이 열심히 한다고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아시안게임 월드컵 해봤지 않습니까? 삼성 이건희 뭐 그다음에 뭐 현대 우리 고 정주영 회장 같은 분들이 그리고 대통령을 손잡고 가서 해올 수 있는 건데 시장님이 자신이 뭐 다음 대선을 나가시고자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겠다고 하시는 건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순간 가덕 신공항의 조기 착공도 조기 개항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박 시장님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용 어떤 뭐라고 하지 정치적인 어떤 지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런 걸 야망을 위해서 쓸데없이 자꾸 이용하지 마라. 정치 행사랑 연결시키려고 그러고 있다. 가덕도공항이랑. 그렇죠. 제가 이 설명 더 잘했어요. 아니 가덕도공항은 지금 결정 난 거 아니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올 초에 무슨 얘기 나왔었냐면 대구에서 신공항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공항이 중추공항, 뭐 거점공항 이런 공항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걸 대구가 느닷없이 홍준표가 들어와가지고 안 끼는 데가 없으면 안 끼는 데가 없어. 중추공항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르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받아줘요. 박수 치면서 같은 치면서 대구니까, 받아주고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쓱 발 빼시고 국토부도 뭐 이러고 박 시장은요? 박 시장은 다 합의해서 잘 하겠다. 눈만 껌뻑하고 그 부산에 있는 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걸 뭐라고 반대를 못합니다. 세게 항의도 못하고. 그러니까 직을 걸고 싶지 아니 않고. 그 부산의 그 권력 실세 앞잡이 그 장전이 네. 뭐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내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윤핵관에서 밀려났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건 장관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내세웠던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대구 눈치를 그러니까 대구가 흔들린다 TK가 대구 눈치. 홍준표가 또 불질러버렸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랑 붙으면 괜히 대구를 심기 건드렸다가 이거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공약이었고 법도 있는 이런 조기 개항 이런 것들에 이렇게 루틴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죠. 윤석열이 그 대구 눈치 엄청 보잖아요. 쓸데없이 구미 들어가서 멀쩡히 잘 보존되고 있는 박정희 생간을 1,000억 들어서 다시 겠다는 미친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구 넣어주세요. 이런 게 이 TK의 이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윤석열은 박근혜를 잡아놨다 보니까 박근혜 아직까지 거기 있다 보니까 가덕도 공항 가지고 홍준표 같은 그 빅마우스들이 대구를 시다발이 취급했다 이럴까봐 지금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막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뭐 로드맵이 짜여서 언제 개항하고 하겠다라는 확실한 뭔가 안심을 줘야 되잖아요. 부산 시민에게 특별법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온적이죠.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사실 이 서울 중앙에서도 이 가덕도 문제에 좀 미온적이고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덕도 문제 좀 어디까지 좀 관심을? 아니 저희도 그 일단은 큰 이슈에서 지역에서는 부산 경남에서는 큰 이슈인데 네네. 서울 분들은 잘 모르고 아하. 그다음에 NGO나 시민사회 종사하는 분들은 네. 가덕도 신공항 환경단체들이 이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아하. 뭔가 논란이 많다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라는 걸 알죠. 이게 네. 한 몇십 년 되지 않았어? 20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결정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요. 네, 맞습니다. 또 결정했으면 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더 이상 또 이걸 본보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지역이 난리가 나겠어요. 그럼 주민들께서. 만약에 박 시장이 가덕도 이게 다 핑계 대는 게 저거 아닙니까? 저 2030 엑스포인데 만약 2030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가덕도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30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29년에 개항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공항이 2030년 안에 개항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동력이 좀 약해질 수 있죠.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는 했는데 2029년까지 개항은 하겠답니다. 할 계획이라고는 했지 어떤 로드맵도 없어요. 해줄게 라고 하는데 엑스포가 만약에 주저앉아 버리면 해줄게라는 건 그냥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2035년에 개항이 되든 2040년에 개항이 예산을 되든 편성하고 삽을 떠야지. 그게 그렇죠. 없다는 거야. 그게- 지금 없죠. 계획은 24년에 뜬다고 얘기해요. 뜬다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한화네. 맨날 리빌딩을 얘기하는데 아. 뭘 하겠다는 거죠 없거든요. 우리 박동 기자님은 야구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우리 저기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보니까 거죠. 댓글에 부산시 수영구 구의원님 직접 아하. 들어오셨어요. 네네. 윤정한 구의원님이죠. 수영구에. 그래서 아 저의 패밀리 2029년도에 개항을 한다 일단. 근데 오늘 저것도 발표는 어떻게 될지 했어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대표로 계신 이 가덕도 이 국민농본부 거기서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공동 대표이시잖아요. 네. 주로 하는 일은 여당이었을 때는 그래도 누구도 만나고 저도 만나주세요. 뭐 정무수석 너무 만나고 이랬는데 너무 야- 재밌으시다. 야당 되니까 박 시장 좀 만나줄래요? 아 바쁘거든요. 해외 나가 계시고 막 천지개벽이 되더라고요. 별로 하는 일 없다. 아니 그러니까 주로 그거죠. 규탄은 많이 합니다. 야당답게. 야 삐찌들 일어나라. 박 시장 열심히 해라. 그 매주 시청 앞에 가서 아니 집회도 저거는 하고. 뭐 확실히 아. 장지원을 때려잡아야 되겠네. 장지원을. 그러게- 장지원이가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아니 본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오르면서 지역의 그 수십 년 수건을 하나도 해결을 못한다? 그저 이해가 안 되네요. 장재호 의원이랑 저기 홍준표 시장이랑 누가 셉니까? 장지원 쓰죠. 아 그러면은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렇죠. 되겠네요. 권력은 거리에서 아하. 비롯하잖아요. 네네. 직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네. 대통령께서 대구 눈치를 보니까 근데 대통령. 하여튼 대구 눈치 무진장 봐요. 윤석열이. 홍준표와 예전에 윤석열에 대한 순서를 많이 했거든요. 네. 요즘 갑자기 홍준표 윤석열 딱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막 네. 2030 그 이준석 그 그룹 엄청 까면서 네네. 도와줄 것처럼 해놓고. 네.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아직 뭐 정리는 안 된 것 같은데 엑스포가 어려울 거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있어서.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더 그런 게 진짜 2030 엑스포가 안 되면 완전 지금 얘기했던 2030 엑스포 유치하려고 무슨 뭐 로드 뭐 얘기했던 것들이 다 공수표가 될까봐 저희는 진짜 행동본부나 그게 모든 그렇다면 동지들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올해 11월, 12월 아이고 그럼 내년 총선에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 부산 지역에 한정해서는 부울경 지역에서는 네.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부산시나 국익을 봐서는 돼야 되는 건데 예, 네, 안 되면 열심히 싸워야죠. 네. 열심히 싸워요. 알겠습니다. 되게 만들어야죠. 할 수 있습니다. 네. 표정이 옛날 호빵맨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편 아니었어요? 아니 같은 편이에요. 아까 이경 얘기는 귀엽잖아요. 어디였어? 예. 아 이경전 대변인 닮았다고요? 아니, 이경 그 대변인? 썸네일이. 썸네일이. 썸네일. 썸네일은 이겨? 제가 실제로는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에 옷은 같은 거 입고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귀여운 저 우리 호빵맨. 변 대표님이나 안 소장님이나 어디 저 이제 여러 유튜브 출연하시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인데 이 법률 정치도 높지만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시고 일단 굉장히 재밌으세요. 네. 많이 좀저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예. 부산에만 있겠다는 건 제가 계속 올라오셔야 된다고 했는데 부산을 그만큼 사랑하고 예. 부산이 영원히 저 뼈를 묻겠다는 이 국립 변호사신데 올라와서 좀 방송에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가덕도를 알리죠. 제가 가덕도 때문에 네. 징계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당해서. 민주당에서? 어. 왜요? 이거 꼭 얘기해야 네네. 해야지. 예. 제가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거의 결정이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해공항 확장안에 검증위원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덕도 못 간다, 그냥 김해공항 확장이 맞다라는 이런 막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머리를 모아서 우리 정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뭔가 푸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덕 사적. 가덕 사적. 가덕을 사적. 지금 4명의 적. 결정을 안 네네. 하고 미루고 있는 어허.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이낙연 대표, 김부겸 총리, 아. 김현미 장관, 아. 여기다 김수상 검증위원장
저희가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안 넣었어요. 아하. 내용 탁 넣어가지고 가득 쫙 붙였어요. 야. 근데 저는 잘 몰랐지.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제 그날 행사가 이제 덜컥 갔는데 탁 붙여 있어가지고 네. 지지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갓 대표 대신 이낙연 대표한테 네가 미쳤냐? 그때는 또 인기도 좋고 막 그랬죠. 지역에서 또 저를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를 쫓아내고 싶고 그 사람들 연판장을 막 돌린 거예요. 강용경 쫓아내라 해가지고 그게 덜컥 이 연판장 뭐 너 되니까 또 징계 요청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 당원들은 시당 자기 도시에서 이렇게 윤리 심판을 받는데 저는 이제 중앙 지역 위원장이라고 네네. 중앙당까지 간 거예요. 네. 가가지고 쫙 윤리심판 예. 한 20명 앉아 있고 막 예. 의원들 앉아 계시고 하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대.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너무 수그린 거 아닙니까? 아 수구렸네. 우리가 수리 했네 수리. 그래가지고 맞서 싸웠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불문 경고를 받았어요. 네. 제일 최약체를 받았죠.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그게 2020년 일이거든요. 2022년에 저희 대선에서 막 제가 열심히 했어요. 뭐한 자리 가볼 수 있을까 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이 안 되시긴 했지만 음. 원외위원장이 저희 18개 지역에 부산 18개 지역에 중에 15명이 다 당대표 포상을 어. 주는데 네. 전 그 경고 때문에 못 받았어요. 아하. 아. 이번 그 저 대선 때 너무 슬프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 네. 당대표 포상이. 그래도 엄청 그러면 내가 오늘- 학교 다닐 땐 상 다 있는 거 다 받았는데 네, 이 자리 봐서 이재명 대표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보시죠. 대표님 열심히 할 테니 공천 주세요. 네 공천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와 투명한 경선을 하잖아요. 민주당은 죄송합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공심위원님들 공천 주세요. 2020년 총선 때 공천 그러니까 비당원 외부 오, 감시 몫으로 네. 제가 그러니까 시민사회 추천으로 오, 네네. 공천관리위원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어요. 오, 예, 네네. 당의 지도부 입김이 네. 예전처럼은 아주 안 먹히진 않는데 이 말씀은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일 게 아니라 나한테 잘 아니 보일 이제 때. 옛날에 아하, 지금 앞 네. 네. 지역 열심히 당원 잘하셨습니다. 투표 네. 여론조사 50%니까 네네. 당에도 당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심히 활동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아하. 요즘에는. 근데 지역 주민한테 아마 워낙 강현 잘하시니까. 변호사님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스포츠주 방송까지 팬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 제가 보면 조직을 평소에 가동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동원하신 겁니다. 예. 조직을 가동했어요. 더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빨리 강현 변호사 팬들 빨리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으로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편 대표님 이제 김기현 당 대표가 연포탕 네, 모든 세를 아울리겠다 연포탕을 주장을 하셨는데 근데 그 연포탕에 이준석 그쪽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럼 연포탕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네네. 그럼 누구를 이미 제거해놓고서 뭘 연포탕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뭐 또 하나 김기현 자체는 지금 그 KTX 땅값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걸로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조만간에 검찰에 불려갈 겁니다. 아하. 예, 불려가서 거의 다 거의 수청되는 분위기고 천안함대에서만 너 이준석이랑 가까이 하지 마. 그럼 봐줄게 이런 그 야비한 짓거리를 해요. 그냥 쫓아내면 다 같이 쫓아내지 또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짓 하다가 뭐 자멸할 거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다들 뭐 제가 아는 모든 이 보수의 그 마우스들은 총선 때까지 못 간다. 비대위. 예, 100% 비대위로 간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정진석이 온다. 뭐 거의 정진 다시 오면 그거네. 엣지 오브 투모로우네. 죽었다 또 위원장 되고 죽었다 또 위원장 되고 톰 크루즈야? 정진석이? 아니 그만큼 신임 그윤 대통령 신임을 못 받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 아니면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요? 리스크가 많아진 거죠. 신을 떠나서. 그러니까 아까 그 안 만나준다면서요. 김기현이 누구 만나려고도 안 만나죠. 끝난 사람 뭐하러 만나냐 나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역대 선거 역사상요.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불법적으로 이건 불법입니다. 정당법의 금지 행위예요. 네, 네. 노골적 개입한 일이 없었습니다. 네. 이준석을 내쫓아서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잖아요. 정당 선거도 아닌 정상선거. 이준석 짓밟고 유승민 짓밟고 나경원 짓밟고 안철수 적으로 짓밟고 그러니까 겨우 된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당 대표로 이렇게 국민들이 모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김기현이 누군지 몰라요. 이제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약간- 존재감 그다음에 저 사람 정치 철학 경력 울산시장까지 했는데도 울산 고래고기. 국민들 몰라요. 그냥 오히려 조금 아는 사람들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다음에
당대표가 아니라 땅대표. 아니면 남진 뭐 그다음에 김연경 남진 김연경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준 우리 스포츠 춘수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우리 김연경 선수 식빵 언니를 그렇게 식빵 사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식빵 같은 이 김기현 아저씨 이 사람아. 근데 저는 김기현 당 대표님을 뵐 때마다 옛날에 그 스머프의 가가멜 있지 않습니까? 자꾸 떠올라서 명예훼손인데요? 그래요. 그런 인상이 있어요. 홍문회 감독 때 문의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면서요. 네. 계속 웃고 다니는데 네. 나는 삽탄의 인형에다가 하이탈 씌워놓은 느낌이야.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야. 네, 아주 어색하죠. 그럼 나경원 집밥 나면 나경원 쫓아가가지고 같이 끌어내서. 엎드려 사진 찍는 거 보세요. 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가 그렇게 엉망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 변 대표님 그러시더라고 이제 학폭에 이제 피해자가 방에 숨어 있는데 가해자가 끄집어내가지고 맞아요. 사진 찍게 한 거라. 사진 찍자. 손 잡자. 근데 김기현 두 손인데 나경원 한 손을 이렇게 빼. 한 손만 이러고. 아유. 그날 안 웃었어요 나경원이. 그 첫날 다 둘째 날 또 불러냈어. 결국 웃더라고. 찹쌀떡 드시면서. 본인도 기가 막혀서 웃었겠죠. 그럼 근데 그 나경원 지역으로 이복현이 간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거 있더라고요. 예. 네. 야 그러면은 저 우리 안철수 의원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지금 짐 싸야 되겠죠. 뭐 대놓고 이제 김은희한테 지역구 넘겨란 말이 막 나오기 예. 때문에. 예. 누구한테? 거기가 원래 원래- 김은혜 홍보수석 그렇죠. 지역구였어요. 네네네. 그럼 뭐 지역구를 뺏기는 건 100%. 그래서 안철수를 저 노원병 저 이준석 지역구에 넣는다. 네. 두 놈끼리 싸움 붙인다. 네. 옛날에 이제 볼만하겠는데요? 많이 볼만하겠는데, 썼고 그때 얘기했는데 스파르타쿠스 때 그 로마군이 써먹은 수법대로 애들끼리 싸움 붙이는. 친구끼리 쌈 네. 붙여서 죽게 뭐 만들고. 둘이 친구는 아유. 아니지만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어쨌든 재미는 있겠다. 둘이 싸우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지금 한 번에 그래도 뭐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셨는데 지금 계속 안 좋은 일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비명계에서는 이제 큐대 내려놔라 하고 지금 민주당 핵심이시니 좀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핵심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심은 잘 알죠. 네네. 아니 제가- 민심은 필요 없고 이 당내 상황 이너 서클의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너무 콕 찍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 이너서클 얘기는 모르는데 네. 제가 이제 아까 왜 지지자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이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음. 이재명 후보 대표에 대한 지지를 그걸 아마 우리 변 대표님은 불만이라고 생각하실 거는 같은데 그게 뭐 지역에 있는 특히 저희 험지 같은 지역 원외위원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물론 뭐 100% 당원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당원 활동을 해보면 70% 이상의 당원들이 다음은 이재명 대표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예 고려하질 않아요. 저희는 이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면 김동연 지사도 기웃거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아무리 그 핵심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안이 없는데 자기들은 누군가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건 착각이죠. 지지자들이 다음 대안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야만 가능한 거죠. 우리 안철수 씨가 분당했을 때도 다음 대안이 안철수라는 걸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제가 우리 동네를 맨날 돌아다니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들도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도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핵심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핵심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변희 대표님도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한 지금 80% 안팎 정도 될 거예요 민당 안에서. 그건 불만이 아니고 왜 정치 검찰의 이 공작 수사 불법 공작 사건 조작에 더 전면적으로 그다음에 과거에 자기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최근에는 박근혜 전 국정농단에서도 퇴진과 탄핵은 정당했지만 분명히 그중에 몇 개는 과잉 수사 조작 수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지 않느냐. 그럴 때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느냐. 나는 조작이고 남은 다른 수사는 문제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이 한 수사들을. 윤석열 한동훈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수사를 재검토해보자. 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재명 대표님께 감히 사석에 잠깐 만나 있었는데 저 이 책을 선물로 드렸어요. 드리고 태블릿 PC2부터 읽어보시라. 오는 JTBC 태블릿이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트리플 C 투만이라고 봐라. 조작된 것 같다.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알려줬더니 직접 전달해 네,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어. 제가 직접 드렸어요. 네네. 그 사적인 모임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꼭 이렇게 몇 명씩 봐야 될 모임이 있었고 잠깐 오셨더라고요. 그럼 그 모임에 있으면 나중에 꼭 강 변호사님.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모임이 또 열리면 이너서클에 네. 이너서클은 아니고 이제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보기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잠깐 뵀는데요. 네. 강 변호사 모시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초대 비서실장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사람 살리는 정치고 사람 살리는 세상 만들려고 저희들 또 투쟁하고 그러는 건데 난 정치검처럼 윤석열 한동훈 손만 대면 사람이 우르르 죽습니다. 그러면 그걸 억울하게 수사받는 사람한테 책임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재명이 싫고 문제가 있어도 그건 일단은 체포동의안은 말이 안 된다. 거부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의 경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탈탈 터니까 결국은 숨졌는데 정치검찰 수사가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이렇게 저놈들의 수사가 문제는 있지만 계속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대표님이 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짜고짜 야, 너 옆에 사람 또 죽었네. 네가 책임져. 그러면 살인자가 동네에서 연쇄살인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책임져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 네 동네에서는 자꾸 연쇄살인이 발생해? 니들이 이사가, 니들이 잘못이야.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 연쇄살인범을 죽여야지. 또 추가로 잡아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수사를 받으면요 검찰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경험담들도 많으실 텐데 네. 제일 저희는 엄청 많이 봤죠. 문제가 뭐냐면 별건으로 이렇게 예. 만약 핸드폰을 딱 어떻게 이미 제출을 하든 압수수색을 당하든 하면 물론 완벽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적인 영역의 내용들이 핸드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적인 원도 삶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이제 평가받을다고 생각한다면 실수했을 수도 있고 뭘 여러 가지 삶의 궤적이 남아 있는 걸 가지고 그 약점을 잡아서 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건 수사를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인을 뭐 폄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수법이 예.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두 분은 다 겪어보신 거예요. 아유, 그렇죠? 뭐. 일단 검찰청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고발인 조사나 참고인으로 들어가도 기분이 나빠요. 너무 딱딱하고 고압적이에요. 고발이나 참고인은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형벌권에 그 기여를 하는 사람인데 뭐 차비를 안 주는 것은 물론이거냐. 분명히 국가형벌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아니 고발인을 피고발인 조사하듯이 족친다니까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고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간도 딱딱하고요. 그건 정권을 가리지 않습니까?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민 위에 군림을 하고 있어요 이자들이. 근데 거기에 특수 정치 검사들은 사람 죽이는 법을 골로 가는 법을 잘 알아. 그건 윤석열 집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수사 잘하면 사람 죽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너 때문에 지금 사람 네 흉포한 수사 때문에 사람 많이 죽었다. 이게 저희 주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윤석열 녹취록 대선전 녹취록 보면 놀라운 녹취록이 있어요. 하우나 같은 것들은 뭐 사람 뭐 막 욕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뇌물로 엮어서 박근혜가 갑자기 억울해 보이더라고. 그 말만 들으면 뇌물로 엮어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 막 반말이거든요. 원래 국민한테 반말하고 막 걔 그러잖아요. 삿대질하고 박영수에 대해서만 박영수 그분은 다 반말이고 폄훼인데 박영수만 박영수 그분이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보니까 또 박영수가 나오대. 그래요? 오대양 사건을 그냥 집단 자살로 서두를 마무리한 검사가 나와요. 묘하대. 그것도 지금도 집단 타살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희가 조금 방송 오디오가 불량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변 대표님은 오늘 두 분이 말씀 많이 하시면 말씀 많이 못 하셨습니다.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네네. 네, 저는 딱 제 분량만 하는 스타일. 근데 원래 저는 원래 시간 있었으면 김지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론 불가능 이 정광 목사 집회 가서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원래 우리 안 소장님 묻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짧게 해주시죠. 아니 또 가능하다고 말 바꿨어요 김정희가.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평가할 가치가 없어요. 바뀌기 때문에. 예, 바로 바꿨어요. 평가할 가치가 하도 정광훈만 또 사기꾼 됐지. 이거. 아니 어떻게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 결정까지 났는데 최종 결정 안 났지만 여당 최고위원 자가 거기 가갖고 방송하는 거 알면서
5.18 립서비스였다.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스포츠 방송이지만 네.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이 공적 공간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또 이렇게 스포츠라든지 문화가 발전하는 거에 관심 있겠을 그런 자들이요. 늘 뭔가 탐욕이나 무슨 음습한 거래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아내야 스포츠도 발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오늘 방송 끝내면 하드디스크 다 지우고 핸드폰 다 바꾸고. 스포츠 춘지의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 저 두 분 게스트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손혜원 의원이 오실 테지만 우리 강윤경 변호사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산 오. 수영구 지역위원장인데 수영 강변. 네 수영 강변 반드시 다음 총선에 꼭 당선돼서 부산 살릴 수 있는 가장 주목할 여성 정치인이고 또 안 소장님 역시도 저는 다음 대선 후보. 네 다음 대선 저는 저는 총선 건너뛰고 대선으로? 총선도 나가실 거죠? 아니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영원히 안 한다는 말은 함부로 못 하는데 네. 진짜 생각이 저는 없어요. 우리 안 소장님도 총선에 나오셔가지고 만약 당선되시면 서민을 위한 진짜 정치 보여주고 다른 정치인 안 믿지만 안 소장님은 살아온 궤적이 늘 진실했기 때문에 아유. 저는 안 소장님이 뭐 종교를 만드셔도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네. 저 너무 뭐, 쑥스럽습니다. 네 분량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네. 강윤경 TV 있어요 혹시? 예 있습니다. 3,000명. 네, 강윤경 TV, 강경 TV. 안진걸 TV, 네. 미디어치 TV, 네네. 그 다음에 민생경제 공동연소장 임세은 식당 TV 네네. 구독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TV들도 우리 스포츠 춘지 TV 연합해서 구독하기 좋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서로 위인이 나자고요. 위인님 상생. 알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요? 이거 네. 광고. 아긴 광고. 아 광고. 곱창김 진짜 네. 맛있죠. 저희가 유일하게 광고하는 곳이 바로 곱창김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광고 안 하거든요. 네. 광고 안 하는데 김새우 곱창김은 그 이 곱창김이 시중에서 2만 원짜리 이런 거 보면요. 보통 몇 % 안 들어가서 곱창김은. 근데 이 김은 100%. 곱창김이 100%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 김성현 대표와 만나서 깜짝 놀랄만한 얘기 들었는데 보통 이런 일반 물김과 곱창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물김은 할 때 뭔가를 이게 뿌린대요. 농약 같은 비슷한 걸 뿌린대요. 그런데 곱창김은 못 뿌린대요. 이유가 뭐냐? 특히나 고창에서 생산되는 곱창이 못 뿌린 이유가 이 고창 앞바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태 구역이래요. 문화유산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연적으로 커야 된대. 그래서 귀한 거네요. 네, 아주. 유기농 진짜 무공해 귀한 김인데 여긴 또 100%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안 소장님 술 좋아하시죠? 아유 뭐 네. 저 주시는 저는 뭐 알코올 경제 전문가입니다. 꼭 잡으시고요. 술안주로 내 먹을 거야. 네. 줘. 기다려봐 오빠. 네. 아빠 나눠줄게. 그리고 밥 반찬은 좋습니다. 네,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할 거는 저 자, 갈비찜, 오. 일품하는 갈비찜인데 야. 변 대표님이 하나씩 갖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거 난리가 났대요. 지금. 어제 오. 진짜 저는 그냥 했어요. 왜냐면 네. 부산에 가서 제가 이걸 잘 먹어서 네. 저는 실제로 또 저 이런 거 사 먹어야 되거든요. 이제 네. 마트, 집에서. 마트 사 먹다가 네. 마트 사 먹는 거 맛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식당에서 직접 만드는 맞습니다. 거야. 아, 네, 네. 그래서 식당에서 딱 50개 하루에 한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있겠다. 해운대에 있는 일품만을 가서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음. 그거 애초에 얼려서 들어와요, 이거. 얼려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마트에서 그냥 서 있는 거랑 다르니까 가격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마트하고 경쟁력이 더 싸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양이 많이. 이게 한 3인분 정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네. 예, 그래서 네. 1kg에 15,000원인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냉동실에 한 두세 개 보관해 놓고 있으면은 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일품 한우는 이 갈비찜이네요, 광고비 방금 받지도 갈비찜. 않고 광고해 드립니다. 아, 네. 진짜로요? 예. 이 일품 한우 해운대 가보셨습니까? 예. 어떠셨습니까? 맛 좋고 네. 신뢰할 수 있는 일품 한. 감정을 아, 담았어요. 그런 광고 노래가 있어요? 강윤경 TV보다 더 맛있습니까? 예, 예. 한 번이라도 강윤경 TV 한 아, 번이라도 저- 더 언급해 드리려고. 몇 번 얻어 먹었습니다. 아, 얻어먹었구나. 진짜 이 일품 한우는 진짜 맛있습니다.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에서 만듭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오. 주방에서 50개를 만드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귀하거든요. 그런데 변 대표님 팬이기도 하고 또 여기 사장님이 또 손혜원 의원 팬이어서 오. 이렇게
저희 두 방송에만 지금 이제 광고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 꼭 한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광고할 거예요? 텐데요. 네, 꼭 한번 진짜 이거 인터넷에서요 1%로 치면 거 홈페이지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 홈페이지 가서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 줘야 먹어보고 싶지. 아, 제가 갈 때 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는 이것도 때문에. 그거 꼭 계산해 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예. 이야기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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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